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수종 교수님 연구실의 김나연입니다. 저는 오늘 달 현장에서 관측이 가능한 3D 현미경 탑재체와 그리고 3D 지형 탑재체를 통합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달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 서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샘플링 과정에서 구조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관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런 관측을 하기 위해서 3D 현미경 광학계를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3D 현미경 광학계 같은 경우는 SPP를 활용해서 타겟의 3차원적인 구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페로메터리보다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희 경희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준훈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LAF TMS 디자인을 합쳐서 더 간결한 구조 그리고 더 가벼운 무게로 높은 광학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D 현미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D 현미경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제 타겟 위치로 현미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추가로 고안해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위치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달 표면에 대한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D 현미경 광학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광학계는 볼텍스 빔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볼텍스 빔은 위상구조가 소용돌이처럼 꼬여있는 특이한 형태의 광파인데요. 중심에 위상 특이점이 있어서 중심의 광세기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볼텍스 빔을 생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파이럴 페이지 플레이트 SPP입니다. 그래서 이 SPP를 가지고 스파이럴 인터페로미터리를 구현을 하려면 두 가지의 빔패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광학계에서 적용되는 포인트 시스템을 만족해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로스 오더 빔패스라고 해서 광학계 타겟에서 이제 제로스 오더 빔이 오게 되면 SPP에서 초점을 맺고 다시 디텍터에 평행하게 도달해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스파이럴 프린지 패턴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파이럴 프린지 패턴을 얻고 여기서 밝은 영역 부분만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 부분의 중심 부분을 띠 형태로 추출을 하게 되면 이 띠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 타겟의 그 위치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 형태를 얻게 되면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위치 관계가 서로 람다의 위치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PD가 2파이분의 세타 람다라는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타겟의 형태를 이렇게 3D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의 높이 H는 2분의 5PD의 관계를 가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타겟의 형태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스탠다드 인터페로미터리와 저희의 스파이럴 인터페로미터리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두 인터페로미터를 통해 타겟의 정량적인 높이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스파이럴 인터페로미터리는 이제 싱글 아웨이 옵티컬 세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스탠다드 인터페로미터리와는 달리 이제 빔패스를 따로 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렬 틀어짐에 있어서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간선 무늬의 회전 방향을 통해서 형상의 오목과 블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인터페로미터리 같은 경우는 패턴의 형태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볼록한지 오목한지를 알 수 없는데요. 저희의 스파이럴 인터페로미터리로 얻은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가 오목과 블록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형상의 오목과 블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AF TMS 구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LAF TMS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얼 아스티그마티즘 프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 광학계의 반사경들이 속점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 리니얼 아스티그마티즘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서 아까 그 LA TMS를
그 빔패스에서 렌즈 1과 렌즈 2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광학계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구성한 광학계가 다음과 같은 이제 광학 성능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이 광 설계 하나가 이제 렌즈 1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가 완성되게 되는데, 여기서 타겟을 만나고, 그리고 LAFTMS, 그러니까 렌즈 1을 거쳐서 SPP를 만나고 다시 LAFTMS를 거쳐서 디텍터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대칭형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형상은 이렇게 예상 형상은 이렇게 되고, 무게 같은 경우는 1.5kg 정도, 전적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1.5kg 정도,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2U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연구를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해왔고, 이 SPP랑 LAFTMS를 결합하는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건데,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논문을 냈고, 그리고 관련 광학 설계에 대해서, 이런 광학 설계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D 지형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DFP라고 해서 디지털 프린트 프로젝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줄무늬 패턴을 이제 물체에 투사를 하고, 그 물체에 맞은 그 줄무늬 패턴이 변형이 되게 되면 그 변형을 읽고 해석을 해서 물체의 3D 형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광학 측정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평면 타겟에 그 위상이 다른 주파수를 그 줄무늬 패턴을 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투사한 결과를 가지고 위상을 계산한 다음에 그 위상을 통해서 이제 불연속적인 위상 그 계산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연속적인 결과로 얻기 위해서 이제 위상 얼래핑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파 고주파에 의해서 이제 얻었던 그런 불규칙 그 불연속적인 패턴 그 위상 결과를 이제 연속적인 결과로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다항식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다항식 개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이렇게 투사를 하게 되면 그 개수와 다항식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물체의 3D 형상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 이제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인데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모래 및 시멘트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모래 및 시멘트를 실제 3차원 영상으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들인데, 보시면은 약 10m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복원을 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나 흙에 이제 흔적을 남겨서 이제 그 족적에 대해서 정밀 3차원 영상 촬영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신발을 흙에 찍어서 촬영을 한 결과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그 형태가 복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결과를 저희가 실제 달 지형 카메라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계식 프로젝터 하나랑 이렇게 TFP 시스템 카메라 하나가 세트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체의 줄무늬 패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계식 프로젝터가 달리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카메라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무게가 약 0.5kg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연구는 약 10년 정도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P 현미경 카메라와 그 지형 카메라를 통합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SPP 광학계, 즉 현미경 광학계가 이렇게 달의 지면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SPP 광학계를 이 DFP 시스템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DFP 시스템이 SPP 광학계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치를 확인을 해서 이제 리프트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조정해서 초점 위치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초점 위치를 찾아서 여기서 더 자세히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먼저
DFP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3차원 측정을 해서 여기서 확인을 한 결과를 스테이지를 움직여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페이지 모터로 더 정밀하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PP 광학계에서 더 자세한 달표면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작동 원리의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았는데요. 이제 로버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관측 장소에서 로버가 정지를 한 다음에 관측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 관측 가능하다 싶으면 리프트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서 3D 현미경으로 초점을 더 자세히 조정을 하고 관측을 하고 이제 자원 점검 등을 통해서 추가 관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 관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 전송 후 종료 조건을 체크하고 임무를 종료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LAF TMS에 SPP를 적용해서 미세 달표면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현미경 SPC 시스템 이미징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초점 조정 및 달 지형을 관측할 수 있는 DFP 이미징 시스템도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위에서 제시한 두 탑재체를 통합한 이제 달표면의 입자와 그 근처의 지형을 관측할 수 있는 통합 달 탑재체 시스템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일들은 이제 프로토 모델 제작인데요. 이제 현미경 모듈의 프로토 모델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DFP 카메라 모듈의 프로토 모델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밀 리프트 설계 및 제작을 하여서 실제 기능을 확인을 하고 여기 작성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달 환경에서 달 먼지가 실제 광학계에 붙었을 때 어떻게 제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 시나리오를 더 어떻게 자세히 보완을 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생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2년에 달 착륙선 로봇 탑재체의 RFP가 나오면 저희도 여기에 제안서를 제출해볼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